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하여튼 내년을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고 IT가 중요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사실 어제 IT 대형주가 좀 움직이니까 저는 또 많은 하우스에서 또 좀 뭐 여기서 밀려봤잖아 의견 얘기하고 뭐 일부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그걸 놓고서 저희가 이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 우리 전략팀도 그렇고 남대정 의원도 그렇고 다들 뭐 일시적이다, 지속 가능하진 않다 이런 의견들을 줘서 하여튼 이런데 또 이제 뭐 오늘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사놓을 수 있다 생각은 들어요.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다른 거 많이 오른 거, 사실 배터리 같은 거 팔아가지고 이거 샀던 논리가 어제 많았잖아요. 아 네. 그런 말들 뭐 확인되진 않지만. 네. 뭐 LG 디스플레이도 사고 뭐 사는데 사실 그거는 내년에 뭐 하여튼 뭐 우려가 미리 다 반영되었다는 논리로 돼야 되는데 또 이럴 때 되면 많은 섹터 담당자들도 그런 의견들을 힘을 보태주고. 네. 저는 그냥 뭐 저랑 여기 일의원 해봐서 알겠지만 그건 그거고 그냥 내년에 우려가 상반기에 끝날지 잘 모르겠는 거 아니야 솔직히 지금 상황은. 뭐 저는 상반기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쪽으로 많이 가 있는 사람이죠. 바로 그렇게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전자를 어제 실적을 보면서 그냥 들었던 느낌 왜 그런 생각하는지 좀 얘기해줘요. 네. 일단 뭐 전자 3분기 실적은 저희 뭐 어차피 잠정에 공표가 됐기 때문에 15.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잠정 실적 할 때 말씀드린 바대로 세트 사업부는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이라든지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반대로 이제 부품 사업부는 실적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4분기도 그런 모습이 지속이 될까라는 이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거다, 이익이 감소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IM 사업부, CE 사업부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시즌으로 이제 돌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부분은 4분기부터 가격이 하락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테크 부분에서 주가 강세를 나타냈던 이유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도 언급이 됐었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도 언급이 됐었던 이제 D램 부분은 수익성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수익성 중심으로 간다 그랬죠. 네.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이제 가격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분기에 D램 빗그로스가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삼성전자가 0에서 5% 정도 룸이 있어요. 근데 이제 4분기 가이던스를 이제 전분기 대비 플랫 0%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출하량이 생각보다 안 나오겠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도감을 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테크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일단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0에서 5%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을 하지 않을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출하를 안 한다라는 거지 생산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생산 계속 돌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0에서 5% 정도 내가 룸이 있는데 시장이랑 계속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출하량을 조절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남는 부분들은 재고로 축적하겠다라는 이제 의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페이지 그림 1번을 보실까요? 네. 그림 1번이 이제 그러니까 올해 1분기부터 지금 올해 4분기까지 각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각사들이 시장 전망을 하는 저번에 보여줬던 거잖아요. 네. 4분기를 업데이트 했고요.
디램과 낸드 시장 전망치와 각사들의 출하량 이제 계획인 거죠. 1분기에는 디램이 20% 초반, 그러니까 20% 미만으로 이제 디램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각사가 전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시장과 얼추 비슷하게 출하 증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4분기 현재 시점에서는 디램의 시장 성장률은 25%고 삼성전자의 시장, 그러니까 출하량, 디램의 출하 증가율은 28%, 거의 30% 가까이 육박을 하죠. 그러면 이 차이 나는 한 3, 4% 정도의 갭이 시장의 채널의 어느 부분에서 재고로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시장의 성장률을 못 미쳤죠. 이 부분은 이제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조금 이제 소폭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할 때 재고를 증가시키면서 이제 수익성 중심으로 이제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디램 시장 성장보다 같이 이제 점유율을 좀 잃으면서 성장률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을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그렇게 부분이 생각할 좀 수 있네요. 예. 있고요. 낸드는 디램보다는 좀 이제 격차가 또 있습니다. 약간의 그 각사가 대응하는 방법들이 다른데, 낸드는 1분기 시장 성장률이 30% 중반 정도 봤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출하 증가율은 40%, 하이닉스는 50%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었어요. 근데 현재 4분기 시점에서는 낸드의 시장 성장률은 40% 초반, 삼성전자는 40% 중반, 그리고 하이닉스는 한 60%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디램보다는 낸드에 집중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디램과 낸드는 시장 성격이 다르고 낸드의 성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낸드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럼 가격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이제 추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림 3번, 4번에 보시는 것처럼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의 YOY 증감률을 보시면 거의 이제 실선이 12월 달까지 예상을 한 거고요. 그러면 12월 이후에는 좀 하락하지 않겠냐. 이미 증가율로는 정점을 친 것 같은데 네. 뭐 수요가 아주 강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미 가격이 빠진다라고 그러니까, 언급을 그러네. 했잖아요. 네, 가격이 빠진다라고, 그래서 수익성 중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가격이 빠지면 뭐 한두 달 빠지고 그만 덜 빠질까? 뭐 이런 생각. 이번엔 사이클이 뭐 해야 짧아졌다, 되겠죠. 진폭이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이클이 네. 짧아졌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2017년 이후의 시장을 쭉 바라볼 때 2016년부터 바닥치고 2017년 좋았고 2018년 들어서면서 2018년 말에는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2019년까지 안 좋았는데, 사실 2000년 초반까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각국의 글로벌로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수요의 증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 중반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실적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현재 그 메모리를 사다 쓰는 고객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 있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코스트 부담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새벽에 애플이 언급을 한 것처럼 그 하이테크놀로지 반도체가 아니라 레거시 프로덕트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제품 빌드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음 분기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 웨스턴 디지털의 시간에 주가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웨스턴 디지털 아시다시피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만들고 SSD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품이 생산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수요에 대응을 못하고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낮게 이제 주는 거죠. 기대치를 하회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트 수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암시하게 하는 거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코로나 그 동남아나 이런 저희 좀 레거시 관련된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 네. 그런 급속도로 해결될 문제 아니야? 왜 이거 갖고 너희들은 호들갑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 해결이 되는 시점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센터님 생각하시기에는 그 인플레이션 문제나 이런 이제 코스트 문제가 언제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모르죠. 좀 당황스럽게 모르니까 문제잖아 지금 다들. 네. 예.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짧게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냐. 기업체분들을 만나보면 네. 정말 솔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 IT가 아닌 곳도 이제 연말이니까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대형 IT 회사들은 네. 어때요? 뭐 마찬가지인가요? 상반기까지는 어차피 가격이 빠지는 흐름은 인지를 하고 있으니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거야라고 인지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좋아지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현재 어떤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쓰는 거죠. 통상 이제 그쵸. 내년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안 좋게 수립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좋게 이제 또는 유지 또는 개선이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많이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매크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 때문에 실적 달성을 못 하게 되면 중간에 또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저희 전망을 할 때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올바른 그 방법은 좀 아니지 않을까. 저희는 뭐 투자자들에게 막상 지금 현재도 재고를 아침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재고가 밑에 많이들 깔려 있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이 실적 발표할 때 언급했던 것이 야, 채널에 재고 고객들한테 재고는 있지만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 깔려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안 갖고 있어. 재고가 자기는 없어. 없다니까. 그래서 시장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죠. 근데 이제 채널에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3분기 말 시점부터는 다시 나의 재고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까 말대로 물량을 양껏 해버리면 출하를 내버리면 재고가 쌓이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이제 가격을 이제 탄력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나는 재고를 쌓고 출하를 덜 하면서 그렇게 하겠지. 고객들한테는 야 가격이 깎아지는 건 내려가는 건 알겠는데 좀 덜 깎자라는 방식으로 이제 협상을 출하를 안 하겠죠. 내보내면 되는구나. 네. 그 얘기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익성 위주 경영이 다른 말로 하면 난 가격 안 낮출 거야네요. 그렇죠. 안 낮출 수는 없으니까 낮추는 폭을 줄이겠다. 고객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거지. 이제 가격 협상이 계속 지연이 되는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언급이 됐죠. 가격 협상이 녹록치 않다,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메모리 업체들이 보기에는 계속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고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그럼 고객들이 가격을 더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다음 분기 한 10% 깎아줘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 업체들은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수급이 타이트하고 재고도 없으니까 뭐 깎아주긴 할 텐데 5%만 깎자. 뭐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년 1분기에 접어들면 이제 예년보다 시즈널티 폭이 적다고 하더라도 비수기에 접어드는 상황이고 비수기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좀 줄어들긴 하겠죠. 그러면 내년 1분기에 추가적으로 재고가 더 쌓일 겁니다. 그 상황에서 공급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1분기에 예상보다 수급의 밸런스가 많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수채 뭔지 모르지만 1분기 중에 막 반도체 가격 두 자릿수 폭락 얘기 나오고 이럴 때 사면 주가가 뭐 여기에 설령 있대도 그때가 좀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시점보다는 그때 시점이 조금 더 잘 모르겠는 거 예,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돼 있을지. 확률적으로는 좀 더 안정적일 수가 있죠. 음. 예, 왜냐하면 나쁜 것들을 그때는 더 완전히 반영을 할 수 있을 때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이 두 자릿수라고 해서 10%가 빠질 건지 20%가 빠질 건지 만약에 그때 그리고 가봐야 알겠죠. 더 문제는 3분기 가도 빠지면 3분기 가도 제가 볼 때는 이제 3분기까지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한번 하락하는 폭 말하잖아요. 자체가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1분기에 10에서 15%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 그 폭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체 40% 빠져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마 뭐 1, 2분기에 한 3, 40% 빠진다 그러면 3분기에 빠진 폭이 줄어들면서 확률 이제 게임이거든. 나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1분기에 막 30%씩 빠져버리면 빨리 끝난다. 네. 그런 3분기 내로 마무리되는데 그렇게 빠졌을 때 과연 이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냐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이게 빨리 빠지면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실적 측면에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빠진 가격으로 공급량을 해야 되니까 원가가 나쁜 상태에서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내년 연간 추정치가 확 내려갑니다. 진짜 길게 가야 되는구나. 네, 천천히 하락을. 빠지는 게 좋죠.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해가면서 이제 이익을 지키는 방법이 이제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유리하죠.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뭐 1분기면 끝난다, 뭐 2분기 중반이면 끝난다. 이거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네. 좀 늘어질 수 있다는 거. 늘어지지 않고 빨리 빠져버리면 또 문제는 더 심각하고.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기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실적이 좀 더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 추정치 컨센서스로 반영을 하고 주가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반등 시점도 빨라지긴 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메모리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좀 중요해지겠죠, 1분기에.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뭐 1년 단위로 고민하는 거고요. 한 10년 바라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얘기 들으실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뭐 그냥.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우리 의견 갖고 뭐라고 하시지 말고.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런 걸 중시하고 뭐 그런 것도 별로예요. 뭐 미래 뭐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으니까 반도체 쓸 수밖에 알아요. 저도.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럼요. 길게 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과감하게 늘리는 게 좋냐 뭐 이런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것도 그랬고 어제 LG 디스플레이도 그랬고 LG 디스플레이도 어제 많이 올랐더니만 너네들이 안 좋게 얘기만 하면 뜬다. 또 막 악담들 달리더라는데 근데 이제 네. 고민이 이건 하나요. 아침에 이제 모닝 때 들으셨겠지만 저는 아침에 그게 너무 궁금한 게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것 같거든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기업체들 느낌도 그렇고.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 잘 모르겠어. 네. 그거는 나도. 여튼 지금 뭐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도 뭐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이제 주지 못 주잖아. 않거나. 예. 삼성전자 안 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네. 네, 솔직히 네. 뭐 전자분들 안 들으시겠죠. 네. 안 줬어요. 그래서 그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안 주냐는 거지. 자신 없는 거.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출하량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은 주셨는데 네. 이제 캐펙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이제 언급을 불확실성이라는 하시면서 단어처럼 참 모호한 단어가 어디 있어 지금. 캐펙스에 대한 가이던스는 주지 않으셨죠. 예. 이거 좀 실수한 건가 내가 이런 말 하면. 뭐 일부는 이제 가이던스는 줬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 저희들이 이런 게 수정을 중요한 하니까. 거였다는 예. 거죠. 저희들 생각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받은 가이던스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몫이고 그렇죠. 개개별 애널리스트 몫이고 저희가 볼 때는 원래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가이던스를 준 거는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여튼 어제 뭐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테크 하드웨어들이 주가가 강했던 이유는 이런 이제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발언들 때문에 이제 수요가 수급적으로 한 번에 확 쏠렸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테크는 주가가 오르는데 나머지 섹터들이 전부 다 빠졌거든요. 딴 거 팔아 살 수 있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은 계속 들어와서 테크를 사는 게 아니라 있는 이제 돈 안에서 많이 오른 것들을 먼저 팔고
빠져 있는 테크를 사자라고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면서 수급적으로 몰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걸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이 우리가 아직은 좀 안정화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 방식이 틀렸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엄청난 좋은 일이 생겨서 막 이렇게 좀 소설들이 너무 시장에 많고 유튜브 생태계가 발전하면서 이게 너무 이런 게 많아졌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접해 보셔도 전화도 어제 바쁘셨을 거 아니에요. 막 이게 지속 가능하다 보지는 않잖아요. 지금 분위기들이 다들. 뭐 일부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통화를 이제 했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이게 지속 가능할 거냐, 따라 붙어야 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이게 다예요. 뭐 대단한 내용도 없고 어떤 분들은 왜 안 좋게 보냐 그러는데 뭐 이게 단데 뭐 더 하려고 얘기도 없고 뭐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쟁력을 잃어버리냐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를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하다는 거. 네. 그게 그러니까 선뜻 그걸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다는 뭐냐면 PBR로 하이닉스가 사실 뭐 9만 저번에 말했죠 0.9배 근처가면 사는 거야 뭐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계속 올라가면 한 18년에 잘 보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올라갔다 두드려 맞고 올라 이거를 정말 1년간을 해가지고 돌아쓴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때 열심히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채 이런 게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 완전히 이거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을 때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전혀 기대 수준이 이번에도 확인된 게 아직도 미련을 못 놓고 있어서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게 없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저희가 뭐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고 있는 데이터 그대로 갖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고 뭐 저희들이 같이 하는 이리오너 분들한테는 뭐 이 이리온이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항상 이 말씀 드린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드린 말씀인데 중요한 건 이러한 사소한 것을 되게 정밀하게 보는 습관을 가져야지 내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보다는 너무 거대 담론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대 담론.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생각한 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